지훈 씨는 요즘 일이 좀 힘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회사를 그만두었죠. 사장님이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나 같은 평범한 직원이 먼저 잘렸어요. 하지만 서연 씨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나가서 카페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일찍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찍 돌아왔어요. 손에 든 열쇠를 조용히 돌려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TV 소리도 없고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어요. 서연 씨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하니 이상할 건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복도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서연 씨는 보통 침실에서 일하니까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 손잡이를 잡아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닫혀 있기만 했는데 오늘은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회의 중이거나 전화 통화 중일 테니까. 그런데 가슴이 조금씩 뛰기 시작했어요. 왜 문을 잠갔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귀를 문에 대고 들어보았어요.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조심해. 같은 짧은 말들이 섞여 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멎었어요. 이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서둘러 물건을 치우는 듯 했어요. 옷을 입는 소리? 아니면 침대를 정리하는 소리?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쳤어요. 문이 열리더니 서연 씨가 나왔어요.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지훈아? 일찍 왔네.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평소보다 밝게 들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대답하면서도 시선이 방 안으로 향했어요. 침대가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시트가 구겨진 채로. 그리고 침대 밑에 뭔가 검은 게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서 그걸 끌어냈어요. 손에 잡힌 건 남자 팬티였어요. 고급 브랜드, 서연 씨가 전에 나한테 사준 적 있는 그 브랜드예요. 그런데 크기가 달랐어요. 내 사이즈보다 컸고 테두리가 회색이었어요. 나는 그걸 절대 입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나는 그 팬티를 들고 서연 씨를 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눈이 커다래지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문을 쾅 닫고 잠그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서연 씨가 숨기고 있던 게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점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 씨의 태도가 변했어요. 저녁에 같이 TV 볼 때 핸드폰을 자꾸 확인하곤 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누구야?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만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눈은 피했어요. 밤의 잠자리에서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때도 마음이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줄 때 그녀가 웃으며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그 미소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결혼한 지 5년, 이런 작은 변화는 있을 수 있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들어올 때 이미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사에서 잘린 후로 매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거리를 걷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서연 씨가 일하고 있겠지.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신발을 벗고 복도를 지나는데 침실 문이 잠긴 게 보였어요. 손잡이를 돌려보니 정말 잠겨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귀를 대고 들어보니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빨리 하는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옷을 주우는 소리 같았어요. 서연 씨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머리를 헝클어진 채로. 지훈이? 왜 이렇게 일찍? 그녀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공기가 후끈했어요.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만 방 안 냄새가 이상했어요. 땀 냄새? 아니면 다른 뭔가? 시선이 침대 아래로 갔어요. 그 검은 천 조각이 보였어요. 무릎 꿇고 손을 뻗어 잡아당겼어요. 팬티였어요. 내 거가 아니에요. 크기가 달라요. 테두리가 회색으로 된 거. 서연 씨가 사준 건 검은색 테두리였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팬티를 쥐고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그 전부터 의심이 싹 텄어요. 주말에 서연 씨가 외출할 때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했어요. 친구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핸드폰을 만질 때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있었어요. 왜 바꿨어? 모르니 그냥 보안 때문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했어요. 나는 그걸 참았어요. 싸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팬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연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집안 분위기가 점점 변해갔어요. 서연 씨가 저녁을 준비할 때 말수가 적어졌어요. 오늘 어땠어? 물으면 바빴어라고만 해요.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밤에 안아보려 하면 몸을 살짝 피했어요. 피곤해라고 하면서. 나는 그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커졌어요. 회사 그만둔 걸 숨기고 있는 나처럼 그녀도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문을 두드려 봤어요. 안에서 소리가 났어요. 속삭임. 남자 목소리. 쉿 하는 소리. 문이 열리기 전에 모든 게 멈췄어요. 서연 씨가 나와서 회의 중이었어. 관리자와 길게 통화했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아래를 봤어요. 그 팬티를 발견했어요. 이건 내 거 아니야. 크기가 안 맞아. 나는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잠겼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의심이 시작된 건 한 달 전부터예요. 서연 씨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졌어요. 야근이라고 했지만 회사에서 확인해보니 재택근무가 대부분이었어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자주 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답장하는 걸 봤어요. 누구? 물으면 동료라고 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달라 보였어요. 따뜻한 게 아니라 설레는 듯 했어요. 나는 그걸 외면하려 했어요. 결혼 생활이 무너질까봐. 그런데 그날 집에 일찍 들어와 모든 게 드러났어요. 문 잠긴 방, 속삭임, 그리고 그 팬티. 서연 씨가 화장실에 숨었어요. 나는 기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서연 씨가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던 그녀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서둘러 대질하지 말자. 증거를 모아야 해.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집 안 공기가 어색하게 무거웠어요. 서연 씨가 평소보다 정성 들여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계란 프라이를 노릇노릇하게 부치고 밥을 뜸 들여짓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응, 지훈아. 잘 잤어?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목소리가 밝았지만 눈가에 살짝 붉은기가 남아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 팬티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어제 그 팬티, 그게 왜 우리 침대 아래에 있었어? 서연 씨가 젓가락을 멈추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빨래할 때 섞인 거 아닐까? 내가 실수로 넣었나 봐. 그녀가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말도 안 됐어요. 우리 집 빨래는 서연 씨가 혼자 해요. 나도 가끔 도와주지만 남의 속옷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게다가 그 크기, 그 디자인. 내 거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만 말하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그녀의 눈빛을 보니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차갑게 증거를 모으자. 그날부터 관찰을 시작했어요. 서연 씨가 재택근무할 때 그녀의 일정을 유심히 봤어요. 노트북을 열고 캘린더를 확인하곤 했어요. 오전 10시 회의, 오후 2시 클라이언트 미팅.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그녀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걸 봤어요. 평소보다 자주. 외출할 때도 회사 미팅 때문에 나갈게라고 하면서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했어요. 나는 그녀가 나간 후 집안을 뒤졌어요. 서랍 속에 숨겨진 영수증을 봤어요. 카페에서 쓴 카드 내역, 호텔 근처 편의점 결제. 이상했어요. 왜 회사 미팅인데 호텔 근처에서? 특히 강민 씨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연 씨가 전에 몇 번 언급한 동료예요. 오늘 강민 씨 때문에 회의가 엉망이었어. 정말 짜증나. 그녀가 저녁에 투덜거리며 말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수고했어라고 위로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 이름이 너무 자주 나왔어요. 부정적인 말로 포장해서. 강민 씨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들은 적 있어요. 아이도 하나 있대요. 서연 씨가 왜 그 사람을 문제아처럼 말하면서도 자꾸 꺼낼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내 귀에 익히려는 거겠죠. 사람 이름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들켜도 덜 의심스럽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강민 씨를 그렇게 묘사한 게 오히려 역으로 힌트였어요. 집에서
WIFV 로그를 확인했어요. 나도 IT 쪽에서 일했으니까 라우터 설정을 바꿔서 기록을 봤어요. 서연 씨의 노트북이 연결된 시간, 방문한 사이트, 화상회의 앱 말고 메시지 앱이 자주 열렸어요. 삭제된 채팅 기록은 없지만 접속 횟수가 많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몰래 봤어요. 그녀의 지갑에서 슬쩍 꺼내서 최근에 속옷 가게에서 산 내역이 있었어요. 남자 속옷, 내 사이즈가 아닌 거, 그 브랜드, 그 디자인. 어제 발견한 그 팬티와 딱 맞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다음날 받았어요. 라우터 뒤에 숨기기 딱 좋은 크기였어요. 서연 씨가 외출한 틈에 거실에 설치했어요. 소리가 잘 잡히도록 위치를 조정했어요. 이게 도움이 될까? 중얼거리며 버튼을 눌렀어요. 며칠을 기다렸어요. 매일 저녁 그녀가 방에서 나올 때 관찰했어요. 표정이 밝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일 어땠어? 물으면 좋았어.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텅라고 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나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사흘 후 서연 씨가 회의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어요. 나는 일부러 외출한 척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어요. 처음엔 평범한 소리뿐이었어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 전화벨 소리. 그런데 중간에 그녀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혼잣말처럼. 아, 왜 그때 딱 오냐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 한숨,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때가 어제 내가 일찍 온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거. 그 한숨 소리가 모든 걸 증명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바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신뢰할 만한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왔어요. 사무실 사람이 무슨 일로 오시나요? 물었어요. 아내의 외도 의심이에요.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니 약속을 잡아줬어요. 다음 날 방문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 씨를 보니 미소 짓는 그녀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모든 게 끝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며칠 동안 더 관찰했어요. 서연 씨가 강민 씨를 또 언급했어요. 강민 씨가 또 실수해서 내가 수습했어. 피곤해 죽겠어. 그녀가 소파에 앉아 투덜거렸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고생이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주말에 호텔 체크인 기록. 그녀가 쇼핑 갔어라고 한 날이었어요. YFI 로그에 이상한 IP 주소가 있었어요. 아마 강민 씨의 집이나 사무실일 거예요. 녹음기에서 또 다른 소리가 잡혔어요. 그녀가 전화로 속삭이는 목소리. 오늘은 안 돼. 조심해야 해.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탐정 사무실에 갔어요. 중년 남자가 나를 맞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팬티, 녹음, 카드 내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조사 시작할게요. 일주일 정도면 결과 나올 거예요. 비용을 치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이제 후회할 때가 아니에요. 증거가 쌓일수록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서연 씨가 저녁을 차릴 때 웃으며 대했어요. 오늘 맛있네. 그녀가 기뻐했어요. 정말? 더 해줄게.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어요. 강민 씨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회사 웹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봤어요. 40대 초반, 미소 짓는 사진. 결혼 반지가 보였어요. 아이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었어요. 서연 씨가 왜 그 사람일까? 질투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탐정이 보내온 첫 보고서. 사진 한 장. 서연 씨와 강민 씨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제 확실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연 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타는 분노를 참았어요. 탐정 사무실에서 받은 첫 사진을 USB에 저장해 놓고 밤마다 그걸 다시 봤어요. 서연 씨와 강민 씨가 카페에서 손을 잡은 장면. 이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오전 핸드폰이 울렸어요. 탐정이었어요. 지훈 씨, 서연 씨가 오늘 연차를 썼어요. 지금 쇼핑몰 주차장에서 강민 씨와 만났습니다. 빨리 오세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나는 재빨리 재킷을 걸치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알았어요. 바로 가요. 대답하며 문을 나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엔진을 걸고 엑셀을 밟았어요.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머릿속에 서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쇼핑몰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탐정이 보낸 위치로 가보니 멀리서 서연 씨의 차가 보였어요. 그녀가 차에서 내려 강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민 씨가 다가오더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끼었어요. 둘의 표정이 너무 편안했어요. 오랜 연인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뭐 할까? 강민 씨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서연 씨가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차 안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혜리 씨였어요. 서연 씨의 절친한 친구. 그녀가 서연 씨 쪽으로 다가오며 늦었네, 미안이라고 말했어요. 셋이 함께 웃으며 걸어갔어요. 왜 혜리 씨가 여기 있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우연인가? 하지만 직감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탐정이 뒤를 밟았어요. 나는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셋이 쇼핑몰을 나와 근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고급 임대 아파트예요. 짧게 빌리는 곳. 문 앞에서 강민 씨가 카드를 찍고 들어갔어요. 서연 씨와 혜리 씨가 뒤따랐어요. 나는 건물 밖에서 기다렸어요. 탐정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셋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셋이서? 외도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리 씨는 서연 씨의 친구지만 작은 사업을 해요. 카페나 온라인 숍 같은 거. 어쩌면 그 사업 때문에 만나는 건가? 하지만 팔을 끼고 웃는 모습이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탐정이 전화로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더 기다려보죠. 라고 했어요. 나는 차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날 저녁 탐정이 보고서를 보냈어요. 오피스텔 예약 기록. 강민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파고들자 다른 날짜에 준우 씨 이름으로 된 예약이 나왔어요. 준우 씨? 내 옛 직장 동료예요. 전에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 서연 씨 회사와 협력한 적 있어요. 그날 서연 씨가 출장 가라고 한 날짜와 딱 맞았어요.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기록을 봤어요. 손가락이 저려왔어요. 서연 씨가 강민 씨뿐 아니라 준우 씨와도, 그리고 혜리 씨가 이 모든 걸 연결해 그녀의 사업이 커버해요. 만남을 주선하고 장소를 마련하는 역할. 셋이, 아니 네 사람이 얽혀 있었어요. 강민 씨, 준우 씨, 서연 씨, 혜리 씨.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밤에 서연 씨가 집에 돌아와 오늘 친구랑 쇼핑했어. 피곤해라고 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그래?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응, 오랜만에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역겨웠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USB를 들고 이 사진들, 녹음 파일, 예약 기록 봐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었어요. 외도 증거로 충분해요. 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들어간 건? 이건 더 복잡해 보이네요. 내가 대답했어요. 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에요. 네트워크예요. 혜리 씨가 주선하고 준우 씨도 끼어 있어요.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준우 씨? 당신 옛 동료? 네, 서연 회사와 프로젝트 했어요. 그 연결고리예요. 우리는 자료를 더 분석했어요. 탐정이 추가로 보낸 데이터. 다른 숙소에서 혜리 씨와 준우 씨가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게 다 연결됐어요. 서연 씨가 강민 씨와 만날 때 혜리 씨가 커버하고 준우 씨는 다른 날짜에. 혜리 씨의 사업이 핑계예요. 회의 때문에라고 하면서 나는 강민 씨 아내를 찾아갔어요. 미리 탐정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이 이상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숨기고. 나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당신 남편이에요. 제 아내와.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맙소사. 저도 의심했지만 우리는 자료를 공유했어요. 그녀가 함께하죠. 이혼 소송 할게요 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법적으로 대응해요. 증거 더 모아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가 보낸 강민 씨의 카드네요. 호텔 비용. 내 자료와 맞았어요. 변호사와 상담할 때 그녀도 같이 갔어요. 이 네트워크를 파헤쳐야 해요. 변호사가 좋아요. 소송 준비할게요 라고 했어요. 탐정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혜리 씨의 사업 기록. 그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남이 시작됐대요. 서연 씨가 친구 사업 도와주러라고 한 날, 실제로 강민 씨나 준우 씨가 그 카페에 왔어요. CCTV에서 확인됐어요. 혜리 씨와 준우 씨가 다른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도 나왔어요. 그녀가 웃으며 준우 씨 팔을 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강민 씨 아내와 나는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 사진 봐요. 혜리 씨와 준우 씨예요. 그녀가 놀라며 혜리 씨? 서연 씨 친구? 네, 그녀가 다 주선해요. 사업 핑계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증거를 더 모아서 한꺼번에 소송 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피해자예요. 함께 싸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 씨를 보니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저녁에 그녀가 오늘 피곤해라고 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는 불 꺼진 방에서 자료를 다시 봤어요. 이 연합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박민 씨 아내와의 만남이 잦아졌어요. 그녀 이름은 수진 씨예요. 지훈 씨, 이 메일 봐요. 남편이 보낸 거예요. 서연 씨한테. 내용은 애정 표현.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준우 씨 관련 자료를 공유했어요. 준우 씨는 내 옛 동료예요. 프로젝트로 알았어요. 수진 씨가 그럼 더 연결돼 있네요. 혜리 씨 사업이 키예요. 우리는 변호사와 미팅을 가졌어요. 이 CCTV, 예약 기록, 메시지. 강력해요.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탐정이 추가 사진을 보냈어요. 혜리 씨와 서연 씨가 카페에서 강민 씨와 준우 씨를 기다리는 장면. 네 사람이 함께 웃으며 들어가는 거.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에요. 계획된 네트워크예요. 수진 씨가 이제 움직여요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내요. 집 안 분위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서연 씨가 출근 준비할 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누구야? 물으니 혜리야, 사업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제 그 말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나는 탐정에게 더 파헤쳐 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준우 씨의 숙소 예약을 더 찾았어요. 서연 씨가 세미나 간다던 날, 수진 씨와 나는 그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이제 소송 준비됐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연합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연 씨가 집에 들어와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라고 할 때 나는 그래? 말해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혜리 씨의 역할이 더 드러났어요. 그녀의 사업이 만남 장소예요. 카페 뒤편방에서 탐정이 몰래 찍은 사진. 서연 씨와 강민 씨가 그 방에서 나오는 거. 준우 씨도 다른 날. 수진 씨가 혜리 씨도 고소할까요? 물었어요. 네, 그녀가 핵심이에요. 대답했어요. 우리는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어요. 변호사 미팅에서 증거가 완벽해요. 이제 제출할게요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울렸어요. 서연 씨가 저녁을 먹으며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라고 했어요. 나는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때예요. 드디어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 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처럼 피곤하지만 밝아 보였어요. 나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들고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에 쥔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연아, 이야기 좀 할까?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그녀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봤어요. 무슨 일? 피곤한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쇼핑몰에서 찍힌 그 사진. 서연 씨, 강민 씨, 혜리 씨가 함께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장면.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그냥 놀란 표정뿐이었어요.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왜 셋이서 함께? 왜 오피스텔로 들어갔어? 서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앉았어요.
손을 꼬며 대답했어요. 그건 강민 씨가 먼저 다가왔어. 나한테 관심 보이면서. 그리고 혜리 언니는 그냥 모른 척했어. 나 혼자 어떻게 거절해? 상황이 그렇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눈물이 흘러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기색이었어요. 너 때문에 집에 일찍 오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냐? 네가 일찍 와서.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탓을 돌려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내 핑계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나는 사진을 치우며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태도가 모든 걸 끝내게 만들었어요. 눈물 없이, 후회 없이 그냥 피해자처럼 굴어요.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식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자료를 모두 펼쳐놓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예약 기록, CCTV 영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걸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요. 피고는 4명, 서연 씨, 강민 씨, 준우 씨, 혜리 씨, 수진 씨가 먼저 말했어요. 강민은 제 남편이니 제가 먼저 서류 제출할게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우리는 서류에 사인했어요. 혜리 씨는 공모제로 만남을 주선하고 장소를 마련한 역할로 고발됐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쥐고 이름을 썼어요. 이제 시작이야. 수진 씨가 속삭였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 씨를 보니 그녀가 평소처럼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갈게라고 말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송 서류가 곧 도착할 거예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 서류가 제출된 지 일주일 후 첫 공판 날짜가 잡혔어요. 강민 씨가 법정에 섰어요. 처음엔 부정했어요. 그냥 친구 모임이었어요. 오해예요. 그의 변호사가 자료를 보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 강민 씨가 카드를 찍고 서연 씨와 혜리 씨가 뒤따르는 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건 업무 미팅이었어요. 하지만 예약 기록이 나왔어요. 여러 날짜, 반복된 만남. 강민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할게요. 미안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판사가 피고 강민 씨 불륜 사실 인정. 위자료 지급 명령 덤이라고 선고했어요. 그 후 수진 씨가 회사 윤리위원회에 자료를 보냈어요. 강민 씨가 정직 처분받았어요. 며칠 후 해고 통보가 왔어요. 그는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나갔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사람, 왜 갑자기? 하지만 이제 모두 알았어요.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혜리 씨 차례였어요. 그녀가 법정에 서서 저는 그냥 친구예요. 동행한 것뿐이에요. 라고 주장했어요. 손을 모으며 애처롭게 보이려 했어요.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그녀의 목소리. 오늘 셋 다 만나. 내가 강민 씨 챙길게. 그리고 준우 씨랑 이야기해야 해.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사업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어요. 그녀의 카페에서 만난 기록, 예약 주선 메시지. 판사가 공모 사실 인정. 위자료 공동 지급이라고 했어요. 혜리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소송 후 그녀의 온라인 쇼비 타격을 받았어요. 고객들이 리뷰에 불륜 도와준 사람이라고 쓰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지웠어요. 친구들이 멀어졌어요. 그녀가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표정이 초췌했어요. 왜 나한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씨는 더 교활했어요. 법정에서 모두 업무 관련이에요. 메시지는 장난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서류를 흔들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복구된 메시지가 나왔어요. 다음엔 강민 씨 없을 때 만나. 둘이서 더 편해. 그리고 이번엔 팬티 잘 숨겼어? 그 문장이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준우 씨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눈이 피했어요. 판사가 불륜 반복 행위 인정. 위자료 지급이라고 선고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계약을 잃었어요. 프로젝트 취소 통보가 왔어요. 결국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됐어요. 이전 동료들이 준우 씨, 왜 갑자기?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차가 지방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창밖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원이 모든 증거를 인정했어요. 네 피고 모두 위자료 지급 명령. 액수가 높았어요. 강민 씨가 가장 많고 나머지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공정이 이뤄진 거예요. 법정 밖에서 수진 씨가 고마워요. 지훈 씨. 같이 해서 이겼어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악수했어요.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나를 불렀어요. 지훈아, 이혼 서류 사인할게. 하지만 네가 다 퍼뜨리면 내 인생 끝나.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사과가 아니라 위협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끝났어. 내 선택이었어.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그녀의 물건을 챙겨보냈어요. 집이 텅 비었어요. 이혼 후 나는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수진 씨와 가끔 연락했어요. 요즘 어때요? 그녀가 물었어요. 새로 시작하려 해요. 대답했어요. 강민 씨는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소문이 퍼져 어려웠어요. 혜리 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새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준우 씨는 가족과 재회하려 했지만 아내가 거부했어요. 서연 씨는 회사에서 잘렸어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모두 알았어요. 그녀가 혼자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봤어요. 표정이 쓸쓸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산책로를 걸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과거를 돌아보니 진심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창문을 열었어요. 태양이 비쳤어요. 삶이 다시 시작됐어요. 법정에서의 세부사항이 더 떠올랐어요. 강민 씨가 증언대에 서서 손을 떨었어요.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수진 씨가 법정 구석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판사가 증거가 명확해요라고 했어요. 혜리 씨는 변호사와 속삭였어요. 그 녹음은 왜?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준우 씨의 메시지가 스크린에 띄워지자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런, 누군가 말했어요. 서연 씨는 별도로 불려 나왔어요.
저는 피해자예요라고 했지만 판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반대예요. 위자료 액수가 발표됐어요. 강민 씨 5천만 원, 서연 씨 3천만 원, 나머지 비슷하게. 돈을 받았지만 나는 기부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서연 씨와의 마지막 만남. 이혼 서류를 주고받을 때 그녀가 왜 나한테만 이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선택한 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수진 씨가 메시지 보냈어요. 새 출발 축하해요. 나는 웃었어요. 고마워요. 당신도. 삶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산책, 새 직장 찾기, 친구 만나기.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강민 씨의 후일담. 그는 해고 후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과거가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 불륜으로 소문이 돌았어요. 가족이 흩어졌어요. 혜리 씨는 SNS를 다시 만들려 했지만 팔로워가 없었어요. 과거를 지우고 싶어라고 중얼거렸대요. 준우 씨는 지방에서 혼자 살았어요. 후회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무시했어요. 서연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하지만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여자, 유명한 사건. 그녀의 삶이 좁아졌어요. 나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새 아침을 맞았어요. 커피향이 집안을 채웠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로 끝났어요.